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처음으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초 메가스터디 재종반에서 영어를 가르치시고 통수 단어 균형 이론의 저자이신 이경보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으로부터 재수생들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공부법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콘텐츠 제작하고 있고요. 대인 면접학원 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학생이 3,000명이 넘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수능 영어를 잘 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수종합반에서 영어를 가르치시고 계시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보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재수 유형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도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더라. 바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2등급인데요. 빈칸과 문장 삽입 유형을 많이 틀리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빈칸과 문장 삽입은 어려워하고 시간도 빠듯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의 문제는 자기만의 특징은 아닌 거죠. 원래 학습자 본인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이 시작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기준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검증되지 않은 학습법에 휘둘리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면 휘둘리지 않고 자신한테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나요? 휘둘린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흔히 하는 얘기예요. 단어 외우는 건 책상에서 하지 말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어가 정말 약한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도 해야 돼요. 단어가 약하다면 사실상 영어 공부 시간의 대부분을 단어에 쏟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휘력이 약한 학생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면 어휘력이 빨리 오르지 않고 점수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기준은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장 해석, 지문 이해, 문제풀이 방법.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다시 말해서 문장 해석 자체를 잘하냐, 지문을 잘 이해하냐, 문제풀이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나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유독 못한다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기 자신이 문장 해석, 지문 이해, 문제풀이 영역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특히 부족한가를 따져보자.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자. 골고루 부족하다면 문장 해석 연습부터 하자. 그러면 영어가 늘지 않는 학생은 문장, 지문, 문제 영역으로 나누지 못한 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과목이든 개념, 적용, 심화 실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만큼은 이게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영어에서의 개념이란 문장 해석, 다시 말해 단어의 사전상 의미를 아는 것과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해석하는 것까지가 개념이에요. 영어에서의 적용은 지문을 읽으면서 아는 단어가 정말 그런 뜻인지를 확인하고 지문 전체를 이해하며 읽어나가는 거죠.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전체적인 학습이 무너지거든요. 반드시 개념, 적용, 심화, 실전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이 약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념이 약한 학생들, 그러니까 문장 해석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현재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개념 50에 적용 50 이런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수능 날이 될 때까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단어가 약한 학생들은 개념 90에서 100 정도를 하면서 개념을 빨리 끝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독해의 문제 푸는 쪽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해야지만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문장 해석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각각의 능력이 괜찮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나요?
혼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문장 해석에 필요한 어휘력은 모의고사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3개 이하여야 한다. 이게 대략적인 기준이고요. 문장 구조 파악 능력은 단어를 모두 안다고 가정했을 때 직역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문제 풀고 지문 읽기 위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풀이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영어 1등급을 위한 균형 이론도 소개해 주세요. 메타인지 기반 공부법 책인데요.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책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를 둘러봐도 메타인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하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고요. 읽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원하는 점수가 나오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학습에는 거시적인 방향성과 세부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방향을 잘못 잡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드려 보자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영동고속도로 타고 원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사인 거죠. 부산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그 길로 쭉 가기만 하면 부산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책을 읽으면 자신이 지금 부산으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부산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고요. 세부적인 방법이라면 이런 거죠.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어느 것이 가성비가 좋은지에 대한 방법이 있잖아요. 학습에도 세부적인 방법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가 되나요? 단어, 구문, 지문 읽기, 단맞히기에서 각각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꿀팁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학습의 큰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자, 메타인지 하자, 이런 거고요. 이제 자신이 문장, 지문, 문제풀이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지를 알았다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 시행착오를 줄이고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저 가성비 있는 학습법 되게 좋아하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어디가 약한지 체크해 봐야겠어요. 선생님, 고1, 2행 학생과 학부모들께 수능 1등급을 받으려면 고1, 2에는 최소한 어떤 수준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단어와 구문을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영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영역이 단어와 구문인데요. 단어와 구문 실력을 만들어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문을 읽는 식으로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2 때까지는 단어를 외워놓고 문장 구조 파악을 할 줄 안다면 고3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고2까지 단어와 구문 분석을 확실히 해두라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독해책은 어떤 게 좋은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독해책은 평가원 기출이 최고인데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단어와 구문 실력이 일정 수준 올라오기 전까지는 평가원 기출을 보지 말고 다른 자료를 먼저 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 기출 문제로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항 개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아깝잖아요. 평가원 기출을 제외한다면 모의고사 기출, 다른 모의고사 기출이 그나마 낫고요. 학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이런 거 괜찮고요. 고3이라면 EBS 보는 거 괜찮습니다. 맞아요. 저도 평가원 기출은 최대한 아끼라는 말을 들었어요. 단어와 구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평가원 기출은 아끼는 걸로. 선생님, 선생님이 쓰신 통수 단어책도 소개해 주세요. 어떤 책인가요? 학생들이 오해하는 단어를 모았어요. 예를 들어 win이란 단어가 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win friends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win friends는 친구를 이기다가 아니라 친구를 얻다란 뜻입니다. win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얻다예요. 이게 단어책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좀 오류가 있는 단어들, 영한사전이 좀 잘못되어서, 그래서 단어책에서도 의미가 잘못 나온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단어를 외워도 지문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꼭 봐야 할 책인 것 같아요. 수능 영어 공부법에 대한 여러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와닿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N수생들은 정말 철석같이 알아듣거든요.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보시는 아직까지 재수생이 아닌 현역 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저의 말을 좀 믿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많이 들리잖아요. 메타인지 기반 학습법입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균형이론 책을 보시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책 증정 이벤트도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경보 선생님으로부터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 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문장 직역, 지문 이해, 문제풀이 방법에서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따져본 다음 부족한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메꿔야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모두 영어 1등급 꼭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할게요.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